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정신 건강 상태가 혹시 잇몸이나 또 치과 임플란트 건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깊게 파헤친 흥미로운 과학 리뷰 논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제이크 볼과 아이번 다비의 2022년 연구인데요. 스트레스나 마음 상태가 입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네, 바로 그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논문입니다.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불안, 우울증, 또 나아가서 알츠하이머병, 조현병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잇몸병, 그러니까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염증, 임플란트 주위염과 어떤 생물학적 또 행동적인 연결고리를 갖는지 분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 당신께 이건 정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겠다 싶은 그런 핵심 내용을 쏙 뽑아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치주 질환,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치주염은 쉽게 말해서 치아를 받쳐주는 조직, 그러니까 잇몸이랑 그 아래 뼈에 세균 감염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점점 파괴되는 병이고요. 파괴까지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주변에서 비슷하게 뼈가 점진적으로 녹아내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이 다양하겠네요. 그렇죠. 흡연이나 당뇨, 비만 같은 여러 위험 요인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주목할 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네,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서 즉각 반응이 오잖아요. 투쟁, 도피 반응 이런 말도 있고요. 이게 면역체계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이걸 줄여서 HPA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스템이 확 작동을 해요. HPA 축이요? 네, 그러면서 코르티솔,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죠. 네. 근데 잠깐 받는 급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잠시 올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요? 네. 근데 진짜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면역 체계가 교란되고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물질들, 예를 들어 염증성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막 늘어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 그 염증 신호 물질 같은 거죠? 네, 맞아요.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신호물질인데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게 과도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입안에도 이 코르티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수용체가 있다는 건 좀 놀라운데요. 그럼 스트레스가 입안에서 직접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입안 조직에도 코르티솔 수용체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구강 내 면역세포 기능을 직접 떨어뜨리거나 또 염증을 전달하는 다른 물질들, 신경 펩타이드 같은 것들의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과 입안 건강을 잇는 생물학적 공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행동적인 측면도 무시 못하겠죠. 저만 해도 사실 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양치질 건너뛸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렇죠. 네,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더 피운다거나 술을 찾게 된다거나 이런 건강에 좀 덜 좋은 습관에 기댈 수도 있고요. 이런 행동 변화가 구강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행동 요인이랑 또 방금 말씀드린 생물학적 요인이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관계가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양방향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정신건강 문제가 구강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잇몸병 같은 만성적인 입안의 염증 상태가 온몸의 염증 수치를 높여서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증거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요. 입안의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서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 네, 실제로 장기간 추적한 연구들이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알츠하이머병과의 연관성도 이 논문에서 꽤 비중이 있게 다루던데요? 그건 어떤가요? 네, 이것도 점점 더 많은 증거라 나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심한 잇몸병의 주요 원인균 중 하나가 포로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인데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세균이나 세균이 만드는 독성 효소 같은 것들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실제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뇌에서요? 그 잇몸 세균이 네. 그리고 또 다른 가설은 잇몸병으로 인한 만성 염증 자체가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키니까 이게 뇌의 신경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거죠.
염증이 문제군요, 계속. 그렇죠. 이걸 요즘 구강내축, 오랄 브레인 엑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치 장뇌 연결처럼 입안의 미생물 상태나 염증 상태가 혈류나 신경 경도를 통해서 뇌 기능이나 정신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와, 구강뇌축이라니. 정말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특정 정신질환하고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울증이나 불안은 어떻습니까? 관련이 좀 있나요? 연구 결과가 완전히 다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메타 분석 결과들을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시사됩니다. 아, 관련이 있긴 있군요. 네.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항우울제, 특히 그 SSRI나 SNRI 계열이라고 흔히 쓰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많이들 복용하시죠. 네. 이 약물 복용이 치과 임플란트 실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좀 의외인데요. 항우울제가 임플란트 실패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이게 아마도 이 약물들이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뼈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기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물 복용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네요. 다른 정신건강 문제들은 어떤가요?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도 언급이 됐나요? 네, 이 연구에서는 그런 질환들도 다룹니다. 조현병 환자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구강 건강 상태가 좀 더 나쁘고 염증 관련 지표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아, 양극성 장애는 아시다시피 조증과 우울증 상태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질병의 주기에 따라서 구강 위생 관리 수준이 막 달라질 수 있고 역시 염증과의 연관성이 보고됩니다. 그렇겠네요. 관리가 어려울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흡연, 알코올, 요즘 문제되는 대마초 같은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치주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하고요. 기본적으로 치주염과 유사한 기전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고 염증 반응이 촉진되고 또 결정적으로 구강 위생 관리에 소홀해지는 그런 행동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임플란트 주변 조직의 염증, 즉 임플란트 주위염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히 붙는 과정 자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 치유 과정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정 항우울제, SSRI나 SNRI, 또 삼한계 항우울제 같은 약물 복용과 임플란트 실패율 증가의 연관성도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스트레스나 여러 정신건강 상태가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입안 건강, 즉 잇몸 상태나 심지어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행동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면역 체계나 염증 반응, 심지어는 입안 미생물과 뇌 사이의 신호 전달 같은 아주 복잡한 생물학적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아까 강조했듯이 이 관계가 양방향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결국은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꼼꼼하게 구강 위생 관리를 하는 것이 몸 전체의 염증 부담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현재 구강 건강 상태가 당신의 정신적인 안정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당신의 스트레스가 입안 건강에 보내는 어떤 미묘한 신호들을 혹시 알아차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앞으로는 이 입안 건강과 마음 건강을 따로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